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2015년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미분양이 작년 7월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이후 신축 희소성으로 호도하니 8월부터 차츰 떨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주요 지역들인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미분양을 넘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의 증가세로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건설사들이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게 되면 물론 사람들의 인식도 나쁘게 심어지면서 분양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죠. 특히 이런 단지들은 대부분 브랜드와 입지가 좋지 않아 중소형 건설사일수록 더더욱 타격이 큰 상황이고요. 따라서 오늘은 미분양이 나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과 함께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나지 않도록 동원하는 가지각색의 방법들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주택의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27가구에 불과했던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는 3월부터 급증하는데요. 재작년 9.13 대책으로 번진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분양 시장까지 번지며 생겨난 일이었죠. 연초부터 야심차게 분양한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결국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며 낮은 청약 경쟁률로 불안한 출발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비싸면 11억에서 12억가량이니 허그의 중도금 대출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서면서 당장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아파트에 수억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특히 실거주의 경우 보통은 집을 빼서 잔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유가 없었고요. 게다가 높은 분양가가 만들어내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서울 아파트 분양의 인기 비결이었던 소위 안전마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안전마진이란 현재의 분양가를 인근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인근 시세가 10억인데 신규 아파트가 9억에 분양되었다면 1억의 안전마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집값은 오를 것이니 지금의 1억 차이보다 더 많은 마진이 남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건설사와 언론들이 합작해서 만든 표현이죠. 그러니 당시 인근 시세가 11억가량이었는데 분양가가 그 이상인 11에서 12억이니 저 불안전 마진이 없다는 이유로 투기 가치가 떨어지면서 투기 수요들마저 외면해버린 것이고요. 이렇게 광진구에만 발생한 미분양은 무려 721호. 이 중 광진 그랜드파크에서만 685채가 몰려나오며 서울 미분양 상승의 시작을 알렸죠. 이어서 분양되던 단지들 역시 높은 분양가가 부담되니 많은 사람들이 당첨 포기를 하면서 미계약분 역시 속출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지럴드 같은 언론에서는 줄서기에서 광클릭으로 바뀌었다며 미계약분이 나온 시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하고 있네요. 따라서 부동산 불패, 특히 서울은 무조건 오른다는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미분양이 잦아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7월이 되자 서울에도 100% 미분양 단지가 나오면서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다시 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했죠. 다른 지역들은 미분양이 없었을까요? 작년 초 전국 미분양은 5만 9천여 세대. 이 중 악성 미분양은 1만 8천여 세대가 조금 안 되었고 연말에는 미분양이 4만 8천여 세대로 줄었으나 악성 미분양은 1만 8천 세대를 돌파했죠. 앞에서 말했던 서울,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까지도 악성 미분양은 늘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미분양 중 3분의 1가량이 악성 미분양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들어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건 같은 시도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이며 이는 예전에 무턱대고 서울이라면 샀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사람들이 옥석을 따져가면서 고르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악성 미분양이 난 지역들은 당연히 시세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며 더 저렴하게 나왔던 가격은 물론 더 신축에다가 즉시 입주까지 가능한 아파트가 있으니
당연히 인근 아파트들의 시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과거로 가서 보면 참여정부 말부터 리먼 브라더스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과 강화된 규제로 악성 미분양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미분양 및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면 우선 해당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부동산 시세까지 침체시키기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만 하죠. 그러기 위해 건설사들이 쓰는 방법을 보면 아주 가관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방법은 가격 조정입니다. 허그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의 초창기 금액 부담이 커지니 최대한 기준선인 9억 이하로 맞추는 거죠. 영등포 도샵 파크 프레스티지는 8억 9,800만원, 용산 효창 파크뷰 대시양은 8억 9,870만원까지 거의 9억에 맞춰 분양가를 잡았고, 심지어 청량리로 가보면 한양 수자이는 8억 9,900만원, 롯데캐슬 스카이는 8억 9,990만원까지 분양가를 맞추며 최당 몇십만원이라도 더 뜯어내려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분양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분양만 하면 로또 분양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당첨 가점이 올라가는 것을 빗대어 4월 이전에는 잠깐 떨어지지만 이후의 가점은 더 오를 것 같이 말하는 등 지금 당장 분양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덤이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나마 애교로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방법은 인근 시세 띄우기인데요. 저희가 여러 지역 분석 영상에서 말했듯이 분양단지 인근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 신고들이 꾸준히 이어졌다가 분양이 끝나자마자 다시 떨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대부분은 자전거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만일 실제 거래를 하더라도 인근 몇 건만 띄우면 단지 규모에 따라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1000세대 단지를 분양하기 2-3개월 전부터 꾸준히 시세를 띄워 1억가량 올리게 되면 거래 시 10억을 손해볼 수는 있지만 성공하면 1000억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저 10건도 시세를 올리는 작업이 끝난 뒤 5천 정도로 낮춰서 팔아치우면 손해도 5억 원 가량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굳이 2-3개월 전이 아니라 분양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인근 실거래가가 껑충 뛰는 모습도 간간히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안전마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미 분양가는 정해졌더라도 안전마진이 크면 분양이 빨리 되니 이 역시 인근 시세를 일부러 더 띄워놓는 건설사나 시행사들의 시세 교란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건설사들의 시세 띄우기는 21일부터 자전거래가 걸리게 되니 대폭 감소할 전망이며 추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거의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미분양 데이터 조작인데요. 미분양 데이터는 각 시군구가 건설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 데이터가 나오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기에 허위로 축소 보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정부 통계와 10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최초 미계약이 났던 물건들이 계약되면 즉시 신고하지만 미적격이나 자금 문제 등 중간에 나오는 탈락자들 신고를 누락하는 등 말이죠. 심지어는 미분양이 나왔는데도 축소 보고를 하거나 아예 완판된 것처럼 속이는 단지들도 있는데요. 부산에 있는 서린 엘마르더뷰의 경우 257가구 모두 완판되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9가구가 미분양으로 나타났고 구포 봄, 여름, 가을, 겨울 2차의 경우 역시 231가구 모두 완판되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0%가 넘는 141가구가 미분양이었을 정도로 말이죠.
이런 단지들은 부산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사년에서 나온 보도자료에서 입주 대상 호수 중 입주 및 잔금 완납 호수를 나타내는 입주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초에는 75.5%에서 시작해서 저번 달까지의 입주율을 평균을 내보면 88.3%. 이 중 미입주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잔금 대출 미확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및 전매 대상자 미확보 등일 정도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저희가 잔금 대란이 날 것이라 예측했던 헬리오시티의 잔금 완료 시점인 4월을 보면 서울의 입주율은 겨우 87.3%였죠. 이 중 서울만 따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잔금 대출 미확보가 17.9%,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5.8%, 분양권 매도 지연이 4.5%로 절반 이상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고요. 결국 당시 헬리오시티를 비롯한 2만여 세대 중 적어도 1000세대 이상이 잔금 미납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그 내용은 건설사들로부터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나오는 징조 영상에서 경기 침체, 30대 등 젊은 수요층의 매수 증가, 서울 중심부 거래 감소 및 외곽 지역 가격 상승, 그리고 대량 입주와 전세가율 하락까지 다뤘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징조인 악성 미분양 증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마저도 팔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이는 많은 단지들이 미분양을 숨겼음에도 나타난 지표이며, 실제로는 더욱 많은 미분양 및 악성 미분양이 숨겨져 있을 것이고요. 리먼 사태 직전에도 분명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짧은 시간 내에 집값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건설사와 언론, 그리고 고액의 강의료와 수수료를 받는 투기 전문가들의 선동에 넘어가 집값 폭락의 폭탄을 대신 받아주게 된다면 당신은 빚의 노예가 될 것이며 평생에 걸쳐 그 빚을 다 갚게 되더라도 남는 것은 이미 가격이 폭락해버린 집뿐. 이렇게 자칫하면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으니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